토지부터 잘못 사도 문제가 되지만 토지를 또 제대로 샀지만 현황도로가 잘못돼서 건축행위를 못할 수도 있고 현황도로까지 또 통과가 됐는데 건축행위를 하는 데 따라서 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도 건축행위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집 짓는다는 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편하게 쉽게 가려고 토지를 사서 서류까지 띄워놓고는 설계사무소나 공무원한테 그냥 대충 물어보시고 설계사무소 다 이임을 한다거나 건축업자한테 모든 걸 다 이임을 했을 때 나중에 그걸로 인한 파급이죠. 엄청난 낭패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오면서 난생 처음 겪는 토지 구입이나 건축행위, 개발행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지식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원고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이시면서 랜선에서 만나신 분인데 제주도에 사시고 계십니다. 제주도로 지금 뭐 기촌하신 지 10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제주도 조천읍으로 이제 기촌하신 분이고, 그 제주 오름길, 제주 오름길이 시작되는 편백숲이 아주 이쁘게 어우러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숲속에서 베스트 힐이라는 펜션과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영농조합이나 농업법인 같은 이런 관련 일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 지역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런 그 서류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오시는 그 기농기촌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멘토를 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함은 손완일이라는 분이고요. 시골에 들어가셔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행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아마 잘못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초공사는 아무리 뭐 주변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가족이 아닌 이상은 어느 누구도 좀 평소에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인, 다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 또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 말을 100%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집을 처음 짓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업자의 농간이나 업자의 장난질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든지 자재가 됐던 조그만 부속 하나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게을르거나 그런 골치 아픈 일을 관여하기 싫고 그런 게 싫어서 신경을 안 쓰고 전체를 다 이름을 시키는 순간 업자의 농간질에 아마 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업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기농기촌인들이 많은 그런 건축 피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농도 역시 똑같고요. 기촌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기농하시는 분들도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거기서 또 숙식을 해결할 농가주택을 짓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기농기촌인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보통의 분들은 이럴 때 대부분 관공서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관공서에 가면은 그 귀농인들을 담당하는 농정과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부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 자기들이 지침받은 그 시행에 따른 그거 안에 틀에서만 얘기를 하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기농기촌 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토지 구입이나 뭐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100% 확인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침도 없습니다. 차라리 설계사한테 일임을 시키시면 설계사가 본인들의 토지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다 건축행위를 해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까지도 다 일단 그런 제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설계사무소도 한 군데 가지 마시고 서너 군데 정도는 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받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설계사무소를 몇 군데 갔는데 건축 허가 가능 여부가 된다, 문제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실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 과정을 모두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행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믿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고 마지막까지 준공 허가가 나와서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본인이 다 책임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전체를 다 잘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본인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기농을 하든 기촌을 하시던 집질 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땅이 좋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먼저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련 서류를 당일로 일단 될 수 있으면 다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원,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이 서류에 있는 지목,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시에는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주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시세도 확인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그 땅에 대한 토지세도 있고 세금 관련 문제도 있고 모든 게 만약에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안 하고 건물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집을 산다는 거죠. 그때는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용도,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100%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용도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에 맞게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하든 건축된 건물을 사든 사유지가 현황 도로에 되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의 토지 앞에 땅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유지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또 사용 승낙 동의서라든가 뭐 허가서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그 들어오는 도로, 현황 도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집 집원을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위성으로 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에 주변까지도 주소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인가 내 땅에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는 눈으로 봤을 땐 도로가 돼 있지만은 그게 사유지일 수도 있으니까 꼭 현황 도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가 여기 건축행위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서류를 또 들고서 건축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재차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다 건축행위를 해도 진짜 문제가 없는지, 이쪽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건축행위에 전혀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듣고서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메모를 하시다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녹음입니다. 녹음을 해서 그 녹음 내용으로 나중에 관련 서적을 뒤진다거나 검색을 해서 최종 확인을 본인이 또 그런 법률적인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다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확인의 의무는 매수자한테 있습니다. 기농기촌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매수자가 자기 본인이 어떤 과실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짓지 않고 그런 책임을 전가받지 않으시려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음 살 때부터 진짜 꼼꼼히 생각하고 내가 이 산 땅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들어오는 현황 도로는 누구의 땅이 걸쳐져 있지 않는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에 사실 때는 뭐 지어진 집이나 잘 정형화되어 있는 건축을 그냥 사서 들어가셨지만 시골에서 집을 질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상하수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전봇대가 유입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마을에 물이 끌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관정을 파는데 관정을 팠을 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진짜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지만 진짜 자연에서 사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뭐든지 하나에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그 자기들의 그 시 지자체에 있는 매뉴얼대로 그 행정의 대로만 안내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발벗고 나서서 토지를 와서 뭐 실사를 나오고 막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확인하는 거는 설계사무소가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가서 진짜 그 당신들이 원리 원칙대로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할 건데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인 걸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분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본인의 확인 의무가 없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당국,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이런 쪽에 확인한 거를 서면 질의를 하셔도 돼요. 물론 뭐 거기까지 안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서면 질의를 하시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100%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그거가 또 어떤 증거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본인이 다 발벗고 나서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집 짓는 게 수월하지 않고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자체마다 항상 들어가셔서 보면 그 지원 제도가 있어요. 항상 그런 지원 제도, 기농을 하셨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뭐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법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거를 대행을 해주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계사무소를 한 군데 가지 말고 두세 군데, 토지가 마음에 들면 그 토지를 사기 전에 두세 군데 들려보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 상담 내용을 갖고 서류를 또 준비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다 뽑은 다음에 설계사무소를 먼저 갔지만은 또 그걸 또 재차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여기다 건축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현황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황 도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제재가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현황 도로를 피해갈 수 있는지까지도 다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계사무소가 됐던 공무원이 됐던 누가 건축업자가 됐던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빠져나가는 구멍에도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는 거는 본인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설계사무소한테, 건축업자한테도 당하는 거고 뒤통수 맞는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신중하게 체크를 하시고 본인 확인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개발을 하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만 이게 꼬이면 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기농시에 개발을 잘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되면 돈을 벌면서 시작하는 기농기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을 시골 농지를 샀어도 인프라가 없고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환경이 안 좋고 너무 노령화돼서 슬래마되고 있는 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너무 싸다, 빈집이 많아서 저 집에 문제가 없는 집을 그냥 사서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만 원을 주고 사도 5만 원을 주고 샀을 때 땅값의 상승 가치는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점점 유실이 되는 데서 뭐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농을 하든 기촌을 하든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유지가 되고, 기농기촌이는 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좋은 마을로 형성이 돼 있고, 뭐 80호에 원래 들어갔을 때 80호였는데 100호, 150호, 200호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기농기촌을 하셔야지만, 부동산에 어떤 걸 샀을 때도 이왕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산다고 갔지만 이왕이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싼 집, 너무 싼 땅,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시든 지어진 집을 사시든 토지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농사 교육을 받든 간에 그 지역에서 분명히 묘목이 됐던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토질에 맞는 환경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산지가 사과나무 산지고 포도 재배 산지인데 거기 들어가서 복숭아를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의문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가 처음 기농기촌에서 들어오셔서 토지를 구입하고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할 때 유의할 점,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주도로 기농기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쪽에는 이제 제주도 조천읍의 오름길에 아주 편백섬이 어우러지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그런 힐링의 숲 같은 데서 베스트 힐이라는 펜션과 그램핑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손완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기촌을 하셨고요. 그 지역에서 뭐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 관련 일들도 선도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고 제주도 쪽으로도 젊은 기농과 기촌을 꿈꾸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손안일 선생님의 베스트 힐 명함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분을 좀 찾아가셔서 이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면 멘토를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을 찾아가시면 아마 기농기촌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대안을 많은 걸 제시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점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많이 상담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뭔가요? 펜네 파스타요. 우와, 파스타 갖고 왔고요. 과일, 야채, 계란, 소스. 다 만든 거예요. 네. 우와. 이거는 뭐 밖에서 사 먹는 거 푸지게, 아주 푸지게 먹는 상황이네요. 뭘 푸죠? 이렇게 나와서 이거 간단한 거지 뭐. 찍어도 맛있어. 커피 한 잔 먹고 산책하고